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N차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클럽발 감염이 지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과 주점, 돌잔치 등을 고리로 한 5차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전문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번에 5차 감염 사례까지 확인이 되면서 좀 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5차 감염 확인만 안 됐다 뿐이지 이미 많은 분들이 5차, 6차 감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 강사분에서 제자, 그다음에 노래방, 택시기사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비말이 크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장소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족 내에서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크게 말을 하는 직업이나 이제 사회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더 감염이 퍼져 있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확진자 수도 20명대로 다시 올라오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나 위험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확진자 수가 계속 뭐 10명, 20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줄지도 않고 있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됐고 좀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태원의 영향권에서 아주 지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정도의 수십 명 정도의 감염이 오락가락하는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막자고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그냥 생활 방역으로 빠지면서 물리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지금 조심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사실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가 훨씬 더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말을 안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비말이 확 퍼져나가는 그런 거가 없어서요. 지금 이 활동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관계에 좁은 공간에 있게 될 때 이럴 때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 때처럼 사실 폭발적으로 그렇다고 확진자가 증가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또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무증상 감염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긴 것이고요. 지금은 충분히 무증상 감염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이 고위험 지역인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감염이 퍼진 거에 첫 번째 요인은 마스크를 안 하는 공간 또 마스크를 안 하는 상황에서 생긴 거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 6월을 통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 전파가 커질 것 같지는 않은데 걱정스러운 거는 7, 8월이 되면서는 이 마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날이 더워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는 한데 실내 공간에는 에어컨디셔닝과 그리고 환기를 같이 함으로써 가급적 막을 수 있는 최대의 한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N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역 당국이 노력은 하지만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태원 쪽에서 생긴 것도 지금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에서 시작된 걸로 지금 바이러스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가 아주 깨끗해지지 않는 한, 해외가 저희 선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아주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은 지금 들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지금 방역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고위험 집단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를 방역 당국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날씨가 더워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 느슨해지지 말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에서 소방관 그리고 간호사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소방관이 3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
뚜렷한 감염 경로가 역시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조용한 전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불특정 다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군의 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증상이나 발열 체크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은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 병원에서 감염이 됐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대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병원 예. 내에서. 그리고 가장 지금 확실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곳이 아마도 병원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던가 그리고 동선이 워낙 긴 지금 가장 무서운 집단이 사실은 그래서 젊은 집단이신 거예요. 네. 어르신들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위험해서 그렇지 동선이 아주 길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젊은 집단들은 진짜 많은 곳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집단이 꼭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은 지금 직업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활동 반경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분들은 가족이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다중시설을 이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직업군인데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들은 그 직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병원 내에서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실 간호사분들이 확진됐을 때 과거에 메르스 사태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누구보다 방역이 철저해서 과연 원내에서 감염됐을까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확진받은 간호사분이 지인과 함께 방문했던 술집에서도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역시 원내 감염보다는 이 술집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게 더 합리적인 의심일 것 같고요. 이제 술집이나 음식을 먹는 공간에서 말을 많이 하는 공간이요. 예. 이게 튈 수 있는 공간, 거기는 마스크를 벗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보다는 그런 주점이라던가 이렇게 좀 더 사회적으로 말과 언행, 이렇게 터치가 더 많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곳들은 조금 더 자제가 필요한 공간일 것 같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이제 소규모의 회합 이런 정도로 이렇게 예.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의 가족분들은 거의 그냥 예외 없이 확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네. 거는 좀 현실적으로 감염을 막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그 무증상 시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이 이렇게 그런 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예. 의심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의심을 해보도록 약간의 증상이 있어도 바로바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층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족들도 조금 미리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가장 위험한 집단이 지금 가족이거든요. 네, 맞아요. 마스크를 쓰고 밥을 같이 먹거나 같이 생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가족 중에서 젊은 분들 또 여러 사람을 만난 직업을 가진 분들을 같이 가족 중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증상을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부천의 뷔페 식당 참석자 중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돌잔치 참석자 중에서 또 확진자가 나온 건데 저희가 계속해서 뭐 코인 노래방, 그러니까 동전 노래방도 얘기를 했고 병원도 이야기를 했고 술집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계속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6가지 기준을 정해서 고위험 시설을 분류를 했는데 이 위험 시설 분류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저희가 모든 직업이나 이런 직업 환경을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의심되는 부분을 먼저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제안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겠는데 그 제안만으로 이게 컨트롤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좀 더 현장 이 관찰을 해서 예. 거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뷔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아주 다중이 모이는 그런 잔치 이런 거는 조금 소규모화 해야 되지 않을까 적은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환기와 에어컨디셔닝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고
하고 그리고 또 칸막이 같은 것을 둘 수 있다면 큰 공간에서 칸막이 같은 것을 둘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이야기 나누는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하루 동안 2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좀 그제와 비슷한 숫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확확 늘지는 않아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같은 그런 사태는 안 될 것 예. 같고요. 이런 속도로 조금 좀 줄었다가 조금 늘었다 하는 걸로 당분간 적어도 2, 3주 이상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지금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수가 다시 네. 등교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진자가 늘 가능성은 조금 지금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저희 위험시설 분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학교 등교 개학 이야기도 하셨는데 학원 또 종교시설은 고위험시설에는 들어가지가 않았더라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고위험군일 것 같은데 마스크를 벗고 또는 마스크를 쓰고 강의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충분히 학원에서 문제가 되고 그게 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같이 생활을 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사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조심을 한다면 주점이라던가 어떤 코인 노래방 같이 구체적으로 그냥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예배도 노래할 때 문제고 그것도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다면 원래는 고위험군인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만한 수단이 지금 그 현장을 검증했을 때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도를 조금 낮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희가 사회활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분류가 네. 필요한 것 같고 앞서서 어제 신규 확진자 25명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국내 감염이 17명이고 해외에서 유입된 게 8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완전히 지금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날씨가 더워지는 거에 따라서 코로나19 자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관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환경이 과거처럼 더우면 그냥 무조건 더운 게 아니거든요. 예.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은 이렇게 에어 컨디셔닝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과거처럼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로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등교 개학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학교 나가고 있고 다음 주부터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특히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도 많이 답답해할 것 같고 이게 과연 통제가 될까 걱정이 돼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아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도 편달하실 수 있는 분들을 확충하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좋은 면은 가족 내에서 감염이 됐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이런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어떤 유흥시설이나 이런 거에 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일부는 노래방이나 이런 거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놀이와 같은 형태로 잘 이렇게 이 다루어 가면 아이들을 잘 이렇게 모두어 가면 오히려 놀이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충분히 위험의 가능성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힘드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뭐 부분적으로 아이들 중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학교는 뭔가 등교를 안 하고 며칠 정도 쉬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큰 걱정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다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비상연락망과 매뉴얼대로 바로바로 처치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서 가을, 겨울이 되면서 또 이런 유행이 없을 거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례가
발견되진 않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 궤질 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된 국가만 13개 나라고요. 미국에서는 20대 환자도 발생한 상황인데 이게 증상이 좀 어떻고 전염성도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온 장기로 지금 호흡기뿐만 아니라 장을 통해서나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고 임상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네, 그거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전파력이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어른들보다는 바이러스를 많이 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장기를 지금 다 침범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다고 하고요. 가장 궤질로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 대혈관이나 심장 혈관을 침범해서 혈전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과거에 있던 가와사키 같은 이제 전통적인 질환과 비슷한 이 발현을 나타내기 예. 때문에 지금 심장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증상도 심하고 빠르게 진행해서 아마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좀 익숙치 않으실 것 같지만 그 어른들의 심혈관 질환과 비슷하게 어지럽거나 쓰러지거나 아니면 결막염, 인후염, 장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는 형태의 다 기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형태의 것이 소아에는 지금 코로나19의 발현 증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제 어른보다는 아마 전체적인 방역망이나 면역망이 미성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원래 가와사키 병은 좀 더 어린애들한테 많고 두세 살 정도에 많은 반면에 지금은 그것보다 좀 더 연령층, 그러니까 중고생이라던가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초반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가와사키가 아니라 코로나19에 의한 증상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은 네. 국내에서 이게 유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 것이요. 지금 유럽형이나 미국형하고 지금 중국형이 조금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이 중국에서 온 거와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 발현되는 정도가 비슷하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이제 지금 소아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